행성은 별 주변을 도는 존재지만 때로는 그 별에게 삼켜지는 운명을 맞기도 합니다. 별은 영원히 같은 크기로 빛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뜨거운 외피가 행성의 궤도까지 밀려옵니다. 한때 안정적으로 별을 돌던 행성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대기를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별에 불타는 몸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성의 끝은 차가운 우주가 아니라 자신을 비추던 별의 내부일지도 모릅니다. 행성은 별 주변에서 태어납니다. 별이 만들어지고 남은 먼지와 가스 원반 속에서 작은 알갱이들이 모이고 충돌하고 점점 커지며 행성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성은 오랜 시간 별 주위를 돕니다. 별은 행성에게 빛과 열을 주고 행성은 그 빛 아래에서 대기와 바다와 계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 덕분에 지금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별은 행성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언젠가 행성을 삼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별이 변하면 그 주변 행성들의 운명도 함께 변합니다. 별의 수명이 끝나갈수록 행성의 안정적인 궤도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별을 향해 이어지는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은 중심에서 수소를 태우며 빛납니다. 이 과정이 오래 이어지는 동안 별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심부의 수소가 줄어들면 별의 내부 균형이 변합니다. 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버티지 못하고 바깥층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별의 표면은 바깥으로 확장되고 전체 크기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별이 부풀어 오르면 가까운 행성들은 위험해집니다. 행성이 별을 향해 움직이지 않아도 별 자체가 행성의 궤도 쪽으로 커져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가 점점 밀려와 해변의 집을 삼키는 것처럼 별의 외피가 행성이 있던 공간까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별 가까이 있는 행성들입니다. 태양계로 생각하면 수성과 금성이 가장 먼저 위험합니다. 태양이 먼 미래에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면 이 행성들은 태양의 뜨거운 외피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성은 단단한 구슬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 외피 속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열과 마찰,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는 먼저 날아가고 표면은 녹고 행성의 물질은 뜨거운 플라스마 속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별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큰 입이 행성을 한 번에 꿀꺽 삼키는 장면이 아닙니다. 행성이 별의 뜨거운 대기 속으로 들어가며 점점 부서지고 녹고 별의 물질과 섞여가는 과정입니다. 지구의 운명은 더 복잡합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지구가 완전히 삼켜질지, 가까스로 바깥으로 밀려난 궤도에 남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태양은 부풀어 오르면서 질량도 일부 잃게 됩니다. 별이 질량을 잃으면 행성의 궤도는 바깥쪽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지구가 멀어져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양의 외피가 지구 가까이까지 확장되고 조성력과 마찰이 지구의 궤도를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최종적으로 삼켜질지 여부는 단순한 계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구가 설령 물리적으로 살아남더라도 생명체가 살던 푸른 행성으로 남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다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표면은 타버린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별이 행성을 잡아먹는 과정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별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규모로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행성 입장에서 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별이 점점 밝아지면 행성은 더 많은 열을 받습니다.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고 바다가 증발하고 온실 효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의 표면에 닿기 전에도 이미 생명에게는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별의 빛과 열이 행성의 환경을 먼저 죽입니다. 행성이 마지막에 별에게 삼켜지는 순간은 끝의 끝일 뿐입니다. 진짜 파괴는 훨씬 오래전부터 별의 밝기가 조금씩 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행성이 별에게 빨려 들어가는 데에는 조성력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력은 행성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이 별에게 받는 중력 차이에서 생깁니다. 별에 매우 가까이 있는 행성은 이 차이가 강해집니다. 행성은 늘어나고 내부가 흔들리고 궤도 에너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행성은 점점 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별 가까이에 바짝 붙어도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이런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도는 것처럼 보여도 별과의 상호작용이 오랜 시간 쌓이면 궤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행성은 매 바퀴마다 아주 조금씩 별에게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추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은 멀리서 빛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운 행성의 궤도를 천천히 갉아먹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대기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리는 일부 외계 행성들은 자기 별에 매우 가까이 붙어돕니다. 이 행성들은 별빛을 강하게 받고 대기의 위쪽이 뜨겁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별의 자외선과 항성풍은 행성 대기를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행성이 꼬리를 달고 증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성 전체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기를 잃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별은 행성을 삼키기 전에도 행성의 껍질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는 별빛에 깎이고 행성은 점점 자신의 질량을 잃습니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포식입니다. 암석 행성도 별 가까이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표면은 녹을 수 있고 암석 성분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계 행성은 별에 너무 가까워 표면이 용암 바다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뜨거운 남면에서는 암석이 녹고 증발한 광물 성분이 대기에 섞일 수 있습니다. 행성의 반면이나 더 차가운 지역에서는 그 물질이 다시 응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이 계속 별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표면 물질과 대기를 잃어갑니다. 작은 암석 행성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깎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별에 가까운 행성은 불타는 사막을 넘어 자기 몸을 조금씩 잃는 세계가 됩니다. 별에게 잡아먹힌다는 것은 반드시 한순간의 충돌이 아니라 오랜 증발과 침식일 수 있습니다. 별이 행성을 완전히 삼키면 별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물질은 별의 외층에 섞입니다. 행성에 있던 금속 성분이나 암석 성분이 별의 대기에서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순간적으로 변하거나 표면의 화학 성분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먼지와 가스의 흔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이 행성 포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별의 변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이 행성을 삼킨다면 완벽히 아무 흔적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성은 사라져도 그 재료는 별의 빛 속에 작은 서명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에게 삼켜지는 순간을 상상하면 거대한 충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행성과 별의 크기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별은 행성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구 같은 암석 행성 하나가 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별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별 입장에서는 작은 물질 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행성 입장에서는 전부가 끝나는 사건입니다. 별의 외피 속에서 행성은 마찰을 겪고 궤도 에너지를 잃고 나선형으로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표면은 분해되고 대기는 흩어지고 마지막에는 행성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우주에서 같은 사건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별에게는 작은 흡수일 수 있지만 행성에게는 세계의 종말입니다. 별이 늙어서 행성을 삼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별 주변에서도 행성의 궤도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성이 서로 중력으로 영향을 주면 어떤 행성은 별 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행성이 이동하며 작은 행성을 안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행성계가 안정되기 전에는 충돌과 추락이 더 흔할 수 있습니다. 별 주변에 남은 가스 원반과 행성의 상호작용도 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에서 멀리 태어났던 행성이 점점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별에 너무 가까워지면
행성은 뜨거운 궤도에 갇히거나 결국 별에게 삼켜질 수 있습니다. 행성의 운명은 태어난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변 행성들과 별의 중력이 오랜 시간 그 길을 바꿉니다. 백색 외성 주변에서도 행성의 잔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 바깥층을 잃고 나면 중심에는 작고 뜨거운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소행성이나 행성 잔해가 중력 교란으로 백색 외성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한 천체는 강한 조성력에 찢어지고 먼지와 잔해, 원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백색 외성 표면으로 떨어지면 별의 대기에서 암석 성분의 흔적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별이 과거 행성계의 잔해를 먹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별이 생전에는 행성들을 비추고 죽은 뒤에는 그 잔해를 조금씩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행성계의 끝은 별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행성이 별에게 삼켜지는 장면은 외계 행성 연구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별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어떤 행성은 왜 매우 짧은 궤도를 도는지, 어떤 별의 대기에는 왜 암석 성분이 섞여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모두 연결됩니다. 행성이 별에게 먹힌다는 것은 우주적 공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행성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떤 행성이 살아남고, 어떤 행성이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과학적 과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외계 행성의 배치는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행성은 이미 별을 향해 천천히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대기를 잃으며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성은 오래전 사라져 별빛 속 흔적만 남겼을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생명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살려면 행성이 적당한 거리에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별이 너무 빨리 변하거나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우면 생명이 복잡하게 진화할 시간을 얻기 어렵습니다. 지구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태양이 오랜 시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빛났고 지구가 그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의 변화는 언젠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안전한 궤도가 먼 미래에는 위험한 궤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성의 생명 가능성은 지금의 위치뿐 아니라 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별이 부풀어 오르면 생명 거주 가능 영역도 이동합니다. 별이 더 밝아지면 예전에는 추웠던 바깥쪽 지역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쪽 행성들은 너무 뜨거워집니다. 태양계에서도 먼 미래에는 지구보다 바깥쪽 지역이 한동안 더 따뜻해질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정적인 낙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별은 계속 변하고 적색 거성 단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후 별은 바깥층을 잃고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됩니다. 별의 변화는 행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많은 행성의 환경을 뒤흔듭니다. 별에게 가까운 행성은 삼켜지고 살아남은 행성도 전혀 다른 별빛 아래 놓입니다. 별의 노화는 행성계 전체의 재편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별과 행성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별은 행성의 부모처럼 행성계를 만들고 빛과 열을 주고 오랜 시간 궤도를 붙잡아줍니다. 하지만 별이 늙으면 그 보호자는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행성들을 향해 부풀어 오르고 가까운 행성들을 삼키고 남은 잔해까지 끌어당깁니다. 우주에서는 창조와 파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성은 별의 남은 재료에서 태어나고 언젠가 별의 마지막 변화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은 행성에게 삶의 조건을 주지만 동시에 그 삶의 시간표도 정합니다. 행성의 운명은 처음부터 별의 수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성이 별에게 삼켜진다고 해서 그 재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서 물질은 형태를 바꿉니다. 행성의 암석과 금속, 대기 성분은 별의 외층에 섞일 수 있고 별이 마지막에 바깥층을 우주로 흩뿌리면 다시 성간 물질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은 아주 먼 미래의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도 오래전 별들의 내부와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죽음은 끝이면서도 우주의 재활용 과정입니다. 한 세계가 별 속으로 사라져도 그 재료는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잃고 이름을 잃고 다시 더 큰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으로는 행성이 별에게 삼켜지는 장면을 직접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너무 느리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 각각 다른 나이와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별은 막 태어났고, 어떤 별은 안정적으로 빛나고, 어떤 별은 늙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별들을 관측하며 별과 행성의 다양한 운명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별 주변에는 가까운 행성이 있고, 어떤 별은 행성을 잃은 흔적을 보이며, 어떤 백색 외성은 행성 잔해를 먹고 있는 듯한 신호를 남깁니다. 한 별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못해도 서로 다른 별들의 모습을 모으면 행성계의 긴 역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에게 잡아먹히는 이야기는 먼 미래의 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의 태양은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고 지구는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양도 언젠가 변합니다. 지구의 바다는 영원하지 않고 대기도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푸른 모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점점 밝아지고 먼 미래의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집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때까지 존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도 별의 수명 안에 들어있는 행성입니다. 태양은 지구에게 삶을 주었지만 언젠가는 그 삶의 조건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라기보다 우주가 가진 시간의 법칙입니다. 별이 자기 행성을 잡아먹는 순간은 행성의 실패가 아닙니다. 행성은 자기 궤도를 따라 오래 돌았고 별은 자기 수명에 따라 변했을 뿐입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별도 늙고 행성도 변하고 궤도도 영원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안정은 긴 시간 동안 유지되는 상태일 뿐 절대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행성이 별에게 삼켜지는 일은 우주의 잔혹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별과 행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행성은 별 주변에서 태어나고 별빛 아래에서 세계가 되고 별의 마지막 변화 속에서 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성의 시간은 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행성은 별 주변을 도는 존재지만 때로는 그 별에게 삼켜지는 운명을 맞기도 합니다. 별이 늙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면 가까운 행성들은 뜨거운 외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에 너무 가까운 행성은 대기를 잃고 표면이 녹고 궤도가 줄어들며 천천히 별을 향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이 된 뒤에도 별은 남은 행성 잔해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행성은 단단해 보이지만 별의 시간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빛을 받으며 돌던 세계가 마지막에는 그 빛을 내던 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다시 우주의 먼지와 가스 속으로 섞여 언젠가 또 다른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이 행성을 삼키는 순간은 끝이지만 우주 전체에서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행성의 대기는 흩어지고 암석은 녹고 금속은 별의 외층에 섞입니다. 행성의 이름도 표면도 바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는 우주에 남습니다. 별과 행성은 태어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결국 다시 물질의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비추던 별에게 삼켜지는 운명은 행성에게 가장 거대한 종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조차 우주의 재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별은 행성을 먹고 행성은 형태를 잃고 그 잔해는 다시 먼 미래의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긴 과정입니다.